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진 대표 법도사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할 질문은요. 일반인들 사이에서 뭐 고소를 하니 뭐하니 이런 상황이 진행되다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합의를 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합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합의서 결국 형사처벌을 원하면서도 피해자가 재산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합의서를 보통 작성을 하고 처벌을 받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벌을 감경하기 위해서 합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당사자 사이에 그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합의금이 문제가 될 거고 서로 합의가 돼서 집행을 하게 되면은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데 수사기관에 보통 이러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이게 제대로 작성됐다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는 보통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합의서는 보통 어떨 때 쓸까요?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네요. 형사사건, 민사사건을 크게 분류할 수가 있고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가지고 벌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재판에 그 불구속 기소가 되는 경우에 본인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감경받기 위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의 경우에도 보통은 소장을 제출하고 1심, 항소심,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재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혹시 둘 중 이제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이 합의 사항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진행 사항을 중단하고 합의서 자체를 취소를 또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 합의서 내용에 이제 조건을 잘 달아가지고 언제 몇 월 며칠까지 돈을 뭐 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그걸 당연히 번복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제 형사사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성폭력 범죄 사건이나 아니면 상해 사건이나 아니면 재산 범죄에 있어서 사기나 횡령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랑 일정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이제 합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하는 거겠네요. 합의금을 못 받으면 합의서가 작성됐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겠죠. 사람들은 또 돈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합의금이 한도 같은 게 또 정해져 있나요 혹시? 그거는 이제 천차만별인데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합의 의무가 재판의 형을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양형 인자가 됩니다. 50만 원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1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같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집행유예만 받게 되더라도 본인이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1억도 아까우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뭐 합의서를 쓸 때 알아둬야 되는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쓰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쓰는 방식은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우리가 검색을 하면 기재된 충분히 확인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이 이제 위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인 사람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같은 걸 첨부를 해가지고 내가 의사에 의해서 작성이 됐다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됩니다. 양식을 따로 중요하지 않고 제출을 할 때 인감증명서와 같이 제출을 하면 된다. 예, 본인인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탄원서라는 얘기를 들어보긴 했는데 제가 솔직히 탄원서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가지고 탄원서가 뭔지부터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로 형사사건에서 문제가 되고요. 피해자가 형사 고소장을 작성을 해서 형사처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더 좀 억울하거나 더 엄중한 처벌을 원할 때 수사기관에 처벌 의사표시를 강하게 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억울할 때도 쓰고 엄중히 처벌을 원할 때도 쓴다라는 예. 얘기시죠. 처벌을 더 원하는 건 뭐 고소인이나 고소인 주변 지인들이 그럴 것 같긴 한데 억울한다고 탄원서를 쓰는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쓸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구속이 되거나 해가지고 그 부모님이 선처해달라고 그 수사기관에 하는 경우에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물어보긴 했는데 탄원서도 쓰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예, 방법은 정해진 건 없고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더 원하는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더 아직 피해도 변상이 안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이유를 정확하게,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에도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그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보통 법원에 제출을 하는 건가요? 경찰이나 검찰에도 할 수 있고요. 법원에도 할 수 있고, 그거는 피해자이거나 아니면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인 경우 다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는 것이다. 법원에도 하고요.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탄원서를 제출해놓고 취소할 수도 있나요? 물론 본인이 취소할 수는 있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그걸 번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막 드라마 같은 데서 뭐 탄원서 쓰는 거를 본 적이 있는데 뭐 주인공이 주변 친구들을 불러갖고 탄원서를 써서 막 모아갖고 다 같이 제출하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탄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요? 그쵸, 뭐 근데 절박한 경우에 특히 이제 이 사람이 구속이 돼가지고 직장을 잃을 수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또 피해자랑 합의까지 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 여태까지 그 살아오면서 잘 살아왔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할 때는 그 가족들 내지는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법원에 설득이 돼서 뭐 적부심에서 석방, 구속된 사람인 경우에 석방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탄원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겠네요. 맞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오늘도 법도사님께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질문하러 올 테니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